자, 여러분, 제가 이 76K 부근까지 반등 후 눌림 구간에서 이 추격 매수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된다, 이러한 상승분 언제든 다시 한번 되돌릴 수 있는 자리다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이 손익비상으로도 숏 포지션으로 크게 먹을 수가 있는 자리였고, 이 어제 영상과 그 전 영상에서도 분명히 강조를 드렸습니다. 제가 뭐 이거 맞췄다 이렇게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핵심은 이건데요, 이러한 반등 자체가 애초에 추세를 바꾸는 진짜 상승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번 76K 부근까지 윗꼬리를 만드는 흐름을 좀 보시면 이 반등 구간에서 이 거래량도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매수세가 없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상승 도대체 뭘로 올린 거냐? 바로 이 청산 유동성으로 올린 겁니다. 자, 이 비트코인 청산 히트맵을 좀 보시면 이 74K부터 75K 구간에 과도하게 숏 포지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세력들은 이러한 유동성이 쌓여 있는 자리를 그냥 두고 가지 않는다는 건데요, 이 가벼워진 시장을 위로 끌어올리면서 이 강제 청산을 터트리면서 만든 상승이었다는 겁니다. 즉 시장에 진짜 돈이 들어온 상승이 아니라 청산 유동성으로 만든 껍데기 반등이었다는 거죠. 자, 또한 이 아래쪽에는 72K부터 73K 부근에 강한 롱 포지션 청산 물량들이 쌓여 있었죠. 결국 어제 나와준 하락에 이 물량들을 전부 다 털어냈습니다. 이러한 하방의 움직임을 우리는 예상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장의 실제 유동성인 이 돈의 흐름은 어떻게 보냐?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온체인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를 보시면 그간 4달 연속 순유출, 이 기간 자금들은 계속 이탈을 했었고, 이번 반등에서도 막대한 유출세를 뒤집을 만큼 유입은 전혀 안 나와주고 있다는 거죠. 결국 지금 차트는 이 올라갈 힘이 있어서 올라간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이러한 상승에 눌릴 자리를 준비하고 있던 자리였고, 단지 이 하락의 명분만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명분이 뭐였죠? 어젯밤 있었던 이 PPI와 새벽에 있었던 FOMC였습니다. 예상대로 이 금리 동결 발표가 정해졌고, 지금의 이러한 하락이 그냥 갑자기 떨어진 게 아니라 이미 준비된 하락이 트리거로 터진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태준입니다. 자, 여러분, 이 영상 시작 전에 뭔가 잊으신 거 없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바로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이 좋아요 한 번이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고 이 채널을 성장시키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취소하셔도 되니까 아직 안 눌러주셨다면 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지금 차트에서 나오고 있었던 핵심 흐름부터 우리가 좀 복기를 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오랜만에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와주면서 한때는 76K 부근까지 윗꼬리를 만드는 상승 시도가 나와줬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지금 안 타면 놓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포모를 느끼고 추격 매수 들어가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반등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롱 포지션 들고 계신 분들은 이 청산 매물대 근처에서는 분할로 익절을 하셔야 된다, 그래야 스트레스 안 받으실 거다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건 진짜 매수세로 올리는 반등이 아니다, 이러한 상승분 되돌리는 하방의 움직임 한 번 더 나온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지금 시장은 이러한 추세를 바꿀 만큼 이 상승의 근거가 아직 부족한 상태인데요, 이러한 이유를 우리는 좀 구조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그 전에 나와줬던 이 차트의 흐름을 좀 큰 그림으로 보시면, 자, 이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라는 리스크 속에서 차트에서 급락과 급반등의 과정을 반복하면서 극단적인 변동성 구간들이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 선물 시장에 쌓여있던 레버리지 포지션들이 연쇄적으로 강제 청산되어 왔죠. 청산이 또 다른 청산을 부르고 이 시장의 유동성만 계속 소모되면서 시장의 무게는 점점 더 가벼워졌습니다. 이렇게 가벼워진 시장은 작은 거래량으로도 쉽게 가격을 움직일 수 있는 구조가 되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청산 매물대들을 볼 수 있는 청산 히트맵을 좀 보시면 이 노란색에 가까울수록 많은 물량들이 쌓여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74K부터 75K 구간 과도하게 쌓여있는 숏 포지션의 물량들이 보이죠.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구간을 그냥 절대 가만 안 둡니다. 가벼워진 시장의 가격을 끌어올려서 숏 포지션을 강제 청산을 터뜨리고 이러한 유동성으로 가격을 밀어 올립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 76K 부근까지 윗꼬리를 만드는 반등이었죠. 자, 반대로 이 아래쪽을 보시면 72K부터 73K 부근 이 막대한 롱 포지션들의 청산 물량이 쌓여 있었습니다. 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어제 하락에서 이 롱 포지션 물량들이 싹 다 정리하고 내려왔습니다. 또한 이러한 청산 유동성으로 인해서 가격이 좀 더 밀렸죠. 이렇게 청산 물량들을 털어내고 다시 한번 방향을 바꿔버리는 구조, 이미 그동안의 차트에서 너무나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의 진짜 추세를 바꾸려면 가장 중요한 건 진짜 돈의 흐름입니다. 이번에 나와줬던 이 반등 구간에서도 이러한 추세를 바꿀 만큼의 유동성이나 이 매수세는 들어와주지 않았고, 실제 이 암호화폐 시장의 돈의 흐름인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온체인 데이터를 보시면 그간 이 4달 연속적으로 순유출의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흐름인데요,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지금의 이 반등 구간에서도 이 유출세를 뒤집을 만큼의 유입세는 전혀 나오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즉 정리하자면 이 반등은 나왔지만 진짜 시장에 돈은 안 들어왔고 가벼워진 시장에서 청산 유동성으로 인한 변동성만 나와주고 있는 시장이라는 건데요. 결국 저 또한 이러한 반등 구간에서 이 적극적으로 매수할 자리는 아니라고 보고 있었고, 이 손익비상 매력적인 숏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스터디방에서 공을 들였던 숏 포지션 1차 매수가 체결되면서 이 주요 구간에서 절반 물량이 익절 사인 들였었고, 이 나머지 물량 아직까지 홀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터디방에서도 진입과 동시에 공을 들였었고, 공을 들인 포지션은 저도 직접 매매하고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현재 포지션까지 띄워놨으니까요. 당연히 제 돈 걸려있는 만큼 이 차트는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이 진입하고 나머지 물량 들고 계신 분들은 제 다음 신호만 잘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결국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차트 외적인 환경도 같이 보셔야겠죠. 지금은 적극적으로 이 상승에 베팅할 자리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아직까지 이 뚜렷한 상승 재료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 오히려 하방에 리스크적인 요인들이 더 크게 남아 있습니다. 특히 아직까지 미국과 이란의 전쟁 이슈가 생각보다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상승분을 되돌릴 만한 이 차트에서는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자, 어제 이 PPI랑 FOMC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금 나와준 이 하락의 재료이자 큰 명분이었죠. 자, 먼저 이 생산자 물가지수, 이 PPI가 뭐냐? 이 물가지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수가 예상보다 훨씬 높게 나왔어요. 이 말은 즉 뭐냐? 인플레이션 아직 안 잡혔다, 금리 못 내린다. 이 시장의 입장에서는 하락의 재료입니다. 또한 이 새벽 3시에 있었던 FOMC 기준금리 결정이죠. 이러한 금리 동결은 모두 다 예상을 하고 있었고, 역시나 금리는 동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금리 문제가 아니라 이 연준의 태도입니다. 이 시장이 기대했던 건 지금은 동결이지만 이제는 금리 내릴게요, 이런 반응이었는데 현실은 아직 아니다, 확신 없다, 더 지켜보겠다, 완전히 매파적인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이러한 발표 두 개가 합쳐지니까 다시 한번 금리 인하 기대가 박살이 나고, 유동성 또한 안 나와주고, 위험자산 다 같이 이렇게 밀리는 흐름이 나와줬다는 거죠. 결국 지금은 이렇게 가격이 눌렸다고 이 상승에 적극적으로 베팅할 자리가 아니라, 이 시장에 진짜 유동성이 들어오고 전쟁이라는 리스크가 완화된 이후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수해도 전혀 늦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트코인의 일봉 차트로 좀 보시면 지금의 이 차트에서 이 저점과 저점, 그리고 이러한 고점과 고점을 이은 웨지 패턴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이렇게 한 차례 이탈이 나오면서 이렇게 강한 하락이 나와줬는데, 이번에 하락이 웨지 패턴 중단선에서 멈췄습니다. 이 70.5K 부분이었죠. 만약 이런 자리까지 다시 한번 이탈하게 된다면 이 장기 추세 채널 하단선인 68.5K 부분, 이런 구간까지 다시 한번 이탈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이 웨지 하단선인 66K 부분까지는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다시 한번 이 하방의 압력이 심해진 상황에서 이러한 지지 구간들의 반응을 살피면서 하방의 압력에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아직까지는 이 전쟁이라는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추가적인 하방 압력의 반응이나 재료들이 나온다면 이 스터디방에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스터디방 입장이 당장 어려우신 분들은 구독이랑 알림 설정이라도 해두시고 이 영상으로라도 꼭 체크하셔서 매매하시는데 참고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달하는 시간이 몇 시간 혹은 그 이상들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 사이 당연하게도 지금같이 변동성인 큰 차트에 맞춰서 즉 관점이나 진입 시점들을 수정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 스터디방에서 꼭 대응을 실시간으로 받으시는 걸 권해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변동성에 대응하시는 게 좀 어려우신 분들, 이 손익비상 어디서 들어가야 되고 수익 중이더라도 어디서 익절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만 입장을 하시면 되시고, 나는 혼자서 매매 잘하고 있다, 꾸준히 수익 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지나치셔도 좋습니다. 이 스터디방은 그냥 제가 제 채널 한번 키워보고자 입장하시는 것부터 해서 이 안에서의 모든 지표나 관점들 공유드리면서 모두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들어오셔서 구경만 하고 계셔도 상관이 없어요. 월에 얼마를 받는다거나 무슨 가입 요구를 한다거나 그런 불법적인 리딩방 같은 것도 전혀 아니니까요. 그냥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공유드리는 관점 보시다가 제 관점이랑 여러분들의 관점이 동일하시거나 납득이 좀 가셨을 때 자유롭게 여러분들 손으로 매매를 하는 겁니다. 결국 저도 지금은 이 하방의 관점을 보고 있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 유동성이 들어오는 순간 강한 상승 관점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요 구간들에서 유동성이 들어올 자리, 적극적으로 매수받을 자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리들 서로 관점 공유하면서 소통해드리는 방이니까요.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제 영상이나 이렇게 관점 공유 보시고 수익들이 나셨거나 도움들이 좀 되셨다면 이 영상 하단 댓글창에 간단한 응원의 댓글, 화이팅 이렇게만 남겨주셔도 되니까요. 이렇게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제 채널이 알고리즘을 타고 이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차트 관련된 질문도 좋으니까요. 이렇게 자유롭게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제 스터디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이 영상 하단에
이 댓글창에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거나 더보기란 누르셔서 링크 클릭하시면 이 휴대폰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바로 문자 발송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실 겁니다. 거기서 바로 이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입장 링크 가도록 해놨으니까요. 또한 휴대폰 말고 컴퓨터로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컴퓨터로 보고 계신 분들은 이러한 링크 클릭하시면 이렇게 구글 폼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실 겁니다. 여기서 실시간 관점 스터디 무료 신청 체크하시고 입장 링크 문자로 받으실 번호와 함께 이 제출 버튼만 누르시면 끝입니다. 당연히 입장하시는 건 전부 무료시니까 필요하신 분들만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매매하시는 데는 무조건 도움되시니까 뭐 보시고 1도 도움이 안 된다, 필요 없다 하시면 정말 나가셔도 좋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단기적으로는 하방의 움직임을 메인 시나리오로 보고 있고 이 중장기적인 그림에서는 결국 이 유동성이 들어온 순간 그때서야 차트를 상방으로 강하게 바꿀 거라는 건데요. 그렇지만 이 고점이었던 126K 부근부터 이번에 바닥으로 나와줬던 60K 부근까지 이런 강한 하락이 나와준 뒤에는 반드시 이렇게 바닥을 확인하러 가는 기간 조정의 구간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결국 이런 기간 조정 뒤에 유동성이 발생하는 순간 그때서야 적극적으로 매수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긴 하락 구간을 겪으시면서 여기서 코인 한 번 더 박으면 이제 시즌 종료 아니냐, 코인 이제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 또한 이런 긴 하락 구간을 겪으면서도 이 시즌 종료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특히 뭐 업비트나 빗썸에 있는 구 알트코인들 있죠. 흔히 말해서 잡코인이라고 부르는데 솔직히 이런 애들은 예전의 상승분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ETF 껴있는 종목들,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뭐 크게는 리플까지 이런 종목들은 저점이 나왔을 때 유동성이 발생하는 순간 모아가셔야 된다고 강조를 드렸어요. 제가 뭐 그냥 근거 없는 감이나 이런 메이저 코인들을 많이 들고 있어서가 아니라 저 또한 이렇게 적극적으로 매수받을 자리를 기다리고 있고 실행에 옮기려고 시드를 지키면서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까지는 하락이 나오겠다, 어디에서는 저항을 맞을 수 있겠다, 이런 기본적인 기준점들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렇지만 지금까지도 좀 들으시면서 이걸 내가 실시간으로 다 어떻게 대응을 하지? 이러한 스터디방 입장도 당장 어렵고 솔직히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당연히 그 부분은 저도 정말 공감을 하고 저도 처음에 차트를 볼 땐 그랬어요. 이렇게 시장이 빠르게 움직이는 순간에 매번 판단을 내린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서 실전에 좀 같이 쓸 수 있는 지표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바로 이 AI 기반으로 만든 자동 매매 보조 지표입니다. 자, 이렇게 지표를 좀 키고 보시면 누구나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 데이터 값을 다 넣어놨기 때문에 어떠한 복잡한 설정 없이도 이 현재 거래량과 그리고 이전에 반응이 있었던 주요 가격대, 이런 구간들의 거래량 기반의 지지저항 포인트까지 반영해서 이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자동으로 시각화해주는 지표입니다. 이러한 지표가 굉장히 유효한 게 뭐 이러한 일목구름대나 이런 장기 추세 채널선들, 뭐 이러한 지표를 끄고 보셔도 정확하게 추세의 방향성을 잡아준다는 건데요. 자, 이렇게 과거 차트에서도 좀 보시면 이렇게 초록색 신호가 떴을 때는 롱 포지션, 즉 상승의 흐름이 나올 확률이 높다는 뜻이고요. 반대로 빨간색 신호가 떴을 때는 숏 포지션, 즉 하락의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신호입니다. 어때요? 일단 보기는 정말 쉽죠. 특히 이 4시간봉 이상의 중장기 구간에서는 정확도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초록색 신호가 뜨고 나서 이 고점까지 비트코인 기준으로 7%가 넘는 상승이 나와줬고, 그 다음 구간에서는 이렇게 빨간 신호가 나오면서 이 바닥 부근까지 이 7.1%라는 하락이 나와줬다는 겁니다. 이 다음 구간에서는 이렇게 신호가 뜨고 8%가 가까운 상승이 나와줬네요. 자, 물론 제가 이 지표만 보고 매매를 하진 않지만 이 지표를 활용하면서 불필요한 감정 개입 없이 정해진 신호에서만 전략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어서 훨씬 좀 안정적으로 매매를 할 수가 있었고요. 이 초보자분들도 쉽게 따라오실 수 있도록 이 설정 방법과 사용법을 설명한 이 전용 가이드 문서도 함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 또한 본인 차트에 넣고 써보실 분들은 이 영상 하단에 이 댓글창에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셔서 자동이라고 제가 알아볼 수만 있게 문구 남겨주시면 이 지표 자료 또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차트에 넣으셔서 꼭 도움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국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저는 아직까지도 다시 한번 이 하방의 움직임을 메인 시나리오로 보고 있고, 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결국 이 유동성이 발생해줘야만 그때서야 진짜 추세를 바꾸는 상승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우리는 지금 자리에서 이 시드를 지키면서 유의미한 저점들, 이 유동성이 나오는 자리를 기다려야 된다는 건데요. 자, 이렇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장기 추세 채널 선들이나 각종 지표들을 활용하면 이 공포적인 상황 속에서도 구조적인 타점들을 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가격적인 부분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주요 진입 자리가 나왔을 때는 이 스터디방에서 대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어려운 장에는 같이 머리를 맞대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아무튼 이렇게 또 한번 큰 변동성이 나와준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강한 변동성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자리로 보고 있는데요. 이런 구간에서 혼자 대응하시다가 손실 보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안전벨트 꼭 같이 매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3초의 시간 투자하셔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신청만 해주시면 제가 직접 작도한 이러한 프리미엄 추세선들과 실시간 관점 공유들 또한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 아무튼 제가 오전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태준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